초대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우리 장홍님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홍님입니다. 청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우리 천연식초 연구회 회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영광입니다. 여기 청주에 계신 우리 연구회 회원님들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남다르시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건강 때문에 식초를 알게 됐어요. 저에게 정말 식초는 어찌 보면 삶을 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식초의 도움을. 그냥 단순한 위장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위장병을 갖고 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고질병이잖아요. 그리고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하수, 위무력증, 그리고 신경성 위장병.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위장병이다 보니까 더 위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위하고 장에 문제만 없으면 다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해서 이 영양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위에서 그 받아들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못 봐요. 뭐 맵고 짜고 자극성인 것은 다 틀려야 돼요. 또 섬유질이 너무 풍부한 것도 저는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력증이 있으면 똑같이 음식을 먹었어도 옆에 계신 분은 1시간이면 나는 배고프다 하는데 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위가 다른 사람 이렇게 움직일 때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포만감이 있으니까 식욕이 생기질 않아요. 정말 이렇게 밥 먹는 자체가 즐겁지가 않고 식욕이 떨어지고 뭐 먹는 즐거움을 전혀 못 느끼니까 낙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피로감과 늘 그 무력감이 와요.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물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위가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통증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위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다 보니까 편두통이 오더라고요. 그 편두통이 막 씩 지나면서 딱 수저를 넣고 돌아서는 순간 딱 느낌이 와요. 저는. 또 다시 제가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었구나. 가려야 할 게 많다 보니까 그게 계속 재발인 거야. 눈으로 보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계속 재발 하는데 이 편두통이 한 번 오면 뭐 그냥 단시간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4, 5일 정도는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병원에서 낫을 병이 아니다. 약으로는 고치는 병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원은 좀 멀리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 법과 또 여러 가지 위에 좋다라는 그 약재, 느릅나무 같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또 주변에서 알려주셔서 달여서 먹고. 그런데도 저는 너무 여러 가지 종합이다 보니까 효과를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 식초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례가 있고 뭐 좋아진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찾고 식초에 대한 이론 공부를 좀 파고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식초 속에 있는 물질이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막 찬 그 과일에서 나오는 그런 신맛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발효에 대한 좀 상식이 부족했던 거죠. 발효를 하는 과정에 어떠한 물질이 변화가 되는가를 제가 몰랐었던 거예요. 정말 소량으로 식후에 이렇게 조금씩 그 속쓰림은 잠깐이니까 그 두통은 잠깐이니까 감내하고 꾸준히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 순간에 서서히 제 몸에서 이렇게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장이 안 좋으면 변비가 심하고 탈이 잘 나잖아요.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정말 식초는 먹으면서 바로 이 효과 봐요. 뭐 약이 아니잖아요. 그냥 식품이잖아요. 화장실 가는데 정말 부드러워지시고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을 먹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좀 포만감이 있어야 되는데 배고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소화가 그만큼 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입맛이 돌아와요. 뭔가 먹고 싶어지면서 이렇게 식욕이 당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전에는 이만큼 소식을 했어요. 사실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음식을 좀 더 많이 먹어도 그걸 못 느끼겠어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그렇게 그 못 먹고 이럴 땐 피곤하고 뭐 이랬던 게 서서히 이런 없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제 모습을 보면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저희 이제 남편 가족들이 이거 못 먹었는데 잘 먹네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이 와. 그러게 나도 손이 가고 먹었는데 속이 편하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식초에 대한 확신이 이제 들면서 한 분 한 분 모여서 식초를 하시게 된데 이제 전국적인 이제 모임으로 되어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식초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자신있게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찬성질의 그런 음식은 거의 입에 안 됐어. 손이 안 가버려. 먹으면 딱 탈이 나버리고 하니까. 뭐 참외 종류, 뭐 묵 종류, 뭐 오이,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 맛있어서 제가 사요. 저를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제 가족 때문에 사서 주기만 했던 게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많이 체질이 다 변했구나. 근데 이제 우리 그 회원님들도 식초 하시고 계시니까 어차피 하신 거 꾸준히 드셔보시고 뭔가 체험을 하시면 더 식초에 대한 애착심이 가실 거예요. 저의 이런 개인 체험담 어떠신가요? 도움 되셨나요? 계피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 향신료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계피 하면 떠오르는 게 수정과. 네, 수정과에는 계피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계피 이게 이 향신료로만 쓰였던 게 아니라 고대 이집트 때에는 아주 비싼 약재로 이게 팔렸었대요. 이게 아주 제일 오래된 그런 향신료예요. 이것은 뭐 개소나무 그런 나무의 그 껍질, 그 완전 껍질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그 껍질을 계피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계피를 막대기나 가루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오늘 하실 건 가루로 준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막대를 우려서 하는 것보다는 가루를 내어서 이렇게 끓였을 때 훨씬 그 성분을 다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거의 우리는 베트남이나 중국산이 많아요, 시중에. 근데 여기 정말 청주 농업기술센터 대단하시더라고요. 국산으로 그것도 준비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퀄리티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피는 이렇게 가루로 준비를 해뒀고요. 네. 현미, 우리가 술밥을 만드는 데는 종류가 많아요. 그냥 막걸리로 우리가 담아서 맛있게 먹는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해요. 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죽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진밥, 그리고 구멍떡, 그리고 백설기, 그리고 이렇게 고두밥. 근데 다 해보시진 않으셨죠? 예, 거의 고두밥만 하셨죠? 근데 이제 뭐 그 진밥이나 죽은 아시겠는데 백설기 같은 경우는 하얗게 그 백설기 떡을 해가지고 그것을 뜨거운 물을 넣으면서 가루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고 술을 안 치는 거고 구멍떡 그런 개념은 그냥 찹쌀이나 맵쌀 가루를 도너츠처럼 반죽을 해서 만들어요. 동그랗게. 그렇게 해서 물이 팔팔 끓을 때 그걸 넣어서 익혀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주걱이나 손으로 주물주물 풀으면서 식혀가지고 누룩을 넣고 술을 빚는 거예요. 담아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번에 그냥 고두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룩. 누룩은 여기 보니까 다 막 좀 크게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하시면 편리해요. 물에 불릴 때 힘드시잖아요. 그걸 다 손으로 깨려니까. 그래서 미리 빻아서 한 3일 정도 법제를 아시죠? 법제를 하셔서 그리고 여기 오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큰 것들을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빻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법제할 때도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하면 거기 그 안에 있는 거 미세한 것은 다 이렇게 그 안 좋은 냄새나 이런 그런 그 세균을 날려보낼 수 없잖아요. 가루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식초를 이제 담그는 법. 담그는 법은 뭐 이미 우리 뭐 회원님들 한두 번 하신 솜씨가 아니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그 계피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그 가루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계피로 식초를 꿀을 넣어서 해보았어요. 꿀과 계피 잘 궁합 맞는 거 아시죠? 차로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놨다가 티스푼으로 해서 뭐 먹으면 어디가 좋다 많이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과 꿀계피 식초를 한번 해봤는데 발효는 상당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또 그 가루 자체로만도 넣고 식초는 가능해요. 그리고 저 꿀하고 계피로 할 때 계피를 끓인 물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가루를 넣고 꿀을 넣고 물로 당도를 맞춰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자체에 그냥 고두밥에 가루를 넣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그 가루보다는 끓여서 그 물을 식혀서 그래서 6리터의 물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현미는 여름에 같은 경우는 10시간 정도 불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찬바람이 날 때는 최소 12시간 정도는 불려주셔야 됩니다. 쌀을 씻으실 때 이 전분질이 다 이렇게 파손되지 않도록 빡빡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휘 젓듯이 하면서 헹궈주시면서 쌀눈에 이게 영양이 안 닿게 살아있는 쌀눈의 영양가를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헹궈주신 다음에 물에 12시간 정도 불렸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소풀에 받쳐서 물기를 뺀 다음에 지금 여기 준비된 찜기에다가 이렇게 4, 3, 1 아시죠? 40분 쪄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가수하시면서 잘 혼합해 주시고 다시 30분 쪄주시고 다시 가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분 정도 뜸을 들이면 정말 고슬고슬하고 딱 그냥 입에 붙는 그런 고두밥이 아침에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고두밥을 가지고 이제 그 누룩물은 고두밥을 안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계피로 우린 그 물을 가지고 그 누룩에다가 아까 하셨죠? 600g이면 600리터만 넣으셔도 돼요. 그럼 좀 빡빡해. 누룩이 뿌르니까. 그럼 1리터 정도를 넣으면 적당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회원님들이 한 번씩 이제 하시면서 체크를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누룩물을 넣고 그 다음에 40분 정도 이상 현미는 좀 빡빡해요. 이 단단하잖아요. 껍질이. 그래서 이쪽 팔이 아플 정도로 잘 소화를 해서 약간 끈적끈적한 뽀글뽀글 발효가 일어나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 상태에서 준비되신 그 통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밀봉을 해서 그 적정 온도에다가 이제 잘 술을 발효시키면 되는데 그때 4일 정도는 저어주시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서 한 번씩 당도를 체크해 주시고 기록을 해 주시고 기록을 해야지 안 그러면 잃어버려요. 오전에도 다들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서 이제 한 일주일 후, 열흘 후는 다 전부 이게 발효 용기가 기능성으로 이렇게 다 그걸 사용하시던데 그 통 자체를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한 번씩 흔들어 주시는데 2주면 술이 사실 거의 돼요. 밥, 알이 다 위로 올라왔다가 거의 다 가라앉아요. 온도만 잘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면 그러면 위에다 하얀 청지가 이렇게 뜨게 돼요. 근데 이제 식초를 하는 그 우리 술밥은 좀 더 길게 잡아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술은 안 합니까? 술이 지금 오늘 이 양을 보면은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쵸? 이건 이제 향신료고 계피의 그 강한 그 맛이 있어서 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 물을 많이 잡으면 당연히 알코올 도수가 낮겠죠. 끓은 식초가 없으면은 네. 정주를 구할 수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종주 구입하시는 종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지금 저는 이제 다 여기 하시고 계시니까 종초를 꾸준히 이제 갖고 계신 생각인데 사실 3개월이 줘야 종초를 쓴다는 것은 다른 병이 용기가 덜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접 술을 빚어서 오늘같이 알코올 도수가 적어도 9% 이상 이 정도 10% 9% 정도 나오는 술을 먹이로 주는 거예요. 응? 그 종초에다가 먹이를 주고 다시 초를 키우듯이 하다 보면 근데 양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이 종초 양이 더 많아야 돼요. 알코올을 조금 넣어야 돼요.
알코올이 많고 얘가 힘이 없는데 초로 가기가 어렵죠.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가 나의 운명 수는 없지만 영원은 되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오늘 제가 강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더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우리 강사님 고생하시니까 큰 박수로